저희 조코피TV는 프리미엄 카드의 대표 파니니, 썬팅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2024년 여름 FA 시장, 또 트레이드 시장, 드래프트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30개 팀의 이번 오프시즌 인앤아웃 선수 구성의 변화를 쫙 한번 정리해봤거든요. 함께 살펴보시고, 첫 번째 시간은 동부 컨퍼런스입니다. 동부 컨퍼런스 15개 팀부터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팀은 동부 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의 보스턴 셀틱스입니다. 자, 보스턴 셀틱스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이후 처음으로 우승을 이끈 주역 멤버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음 시즌에도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집토끼를 잡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기울였죠. 자, 루크 코넷, 그 다음에 니미아스 케이타, 그리고 자비어 틸먼, 어떻게 본다면 벤치를 이끄는 그런 세컨 유닛은 아니고 또 세컨 유닛과 서드 유닛 사이에 있는 이런 집토끼들도 다 잡았고요. 그리고 샘 하우저와는 4년 45밀의 연장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과도 5년 연장 계약, 맥스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여기에 데릭 화이트가 어느 정도 본인이 돈 욕심을 약간 내려놓으면서 또 보스턴 셀틱스와 4년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연장 계약자만 6명이에요. 집토끼를 완벽하게 잡았고 현재까지 현 시점에서는 떠난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그 멤버 그대로 고스란히 대권 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사치세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자, 그래서 팀 연봉, 그러니까 팀 샐러리와 그리고 징벌적인 사치세까지 합치면 무려 500밀 이상을 지출하게 돼요. NBA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그런 규모의 금액인데, 그만큼 보스턴 셀틱스가 구단주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단순히 한 번의 우승에 그치지 않고 2연패 혹은 3연패 3패까지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브래드 스티븐스 단장과 그리고 또 이 윅 크루스백 구단주가 굉장히 이번 여름에 또 적극적으로 집에 있는 토끼들을 다 보살피는데 많은 힘을 썼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팀이 바로 애틀랜틱 디비전의 뉴욕 닉스입니다. 자, 뉴욕 닉스도 굉장히 바쁜 여름을 보냈습니다. 자, 오지 아누노비와 5년 연장 계약 맺었고요. 자, 제일런 브런슨이 굉장히 많은 돈을 포기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 금액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서 2025년 여름이 아니라 2024년 여름에 4년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켈 브리치스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죠. 1라운드 픽 5장을 그냥 때려 박았어요. 그리고 브리치스를 데려오면서 노바네이션, 이 빌라노바 대학 선수들을 4명이나 또 보유하게 됐고요. 케이타 베이스 디옵도 트레이드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백업 가드로서 카메론 페인과 1년 FA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자, 떠난 선수들도 있는데 보얀 보고드노비치는 트레이드로 브루클린 이적을 했고요. 쉐이크 밀튼도 갔습니다. 알렉 벅스는 FA로 마이애미로 떠났고요. 아이제 하텐슈타인을 굉장히 잡고 싶어 했지만 금액의 차이가 컸어요. 뉴욕이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은 4년 78밀이었는데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그런 계약 규모를 선사하면서 결국에는 썬더로 떠나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아누노비, 제일런 브런슨을 또 계속해서 더 잡을 수 있게 됐고 브리치스를 데려온 만큼 뉴욕 닉스의 전력도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뉴욕 닉스는 전력 보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스턴 셀틱스를 가장 괴롭힐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애틀랜틱 디비전의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도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번 여름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했죠. 우선은 카일 라우리, 그리고 KJ 마틴, 타이리스 맥시, 켈리 우브레 주니어까지 집토끼 4명을 붙잡았습니다. 특히 맥시와는 5년에 200밀이 넘는 금액에 계약을 했고요. 우브레 주니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라우리도 결국에는 고향인 필라델피아 잔류하게 됐고, 안드레 드러먼드가 필리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조엘 엠비드의 백업으로 쓰기에는 땡큐죠. 자, 그리고 폴 조지와 4년 212밀의 FA 계약을 맺었고요. 에릭 고든도 2년 FA 계약, 그리고 케일런 마틴을 4년에 한 40밀 전후의 금액으로 계약을 때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필리가 데려온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선수들을 또 싸게 연장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가 이번 여름에 캡룸이 상당히 널널했다고 치더라도 알짜배기 선수들을 많이 데려올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떠난 선수도 있습니다. 자, 버디 힐드는 트레이드로 골든스테이트로 떠나게 됐고요. 닉 바툼은 FA로 클리퍼스 이적, 모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디앤서니 멜트는 FA로 골든스테이트로 이적을 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캠페인도 FA로 뉴욕을 이적했습니다. 자, 폴 리드는 금액이 보장되지 않았었어요. 자, 그래서 웨이브 처리를 했는데, 자, 폴 리드는 디트로이트로 또 떠나게 됐습니다. 이적한 선수 면면에 비해서 재계약을 하고 또 새롭게 데려온 선수들의 면면이 훨씬 낮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로스터는 아주 큰 폭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도 뭐 정신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완전히 이제 리빌딩에 돌입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요. 자, 닉 클렉슨과는 4년 연장 계약을 맺었어요. 네, 클렉슨은 아직 젊은 선수고 또 몸값이 뭐 100ml이기 때문에 4년에 100ml면 괜찮은 금액인 거죠. 자, 그리고 키온 존슨과는 2년 연장 계약, 트렌튼 와퍼드와는 QO 퀄리파잉 오퍼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보얀 보고노라비치와 자이어 윌리엄스 그리고 쉐이크 밀튼은 전부 다 트레이드로 합류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보고노라비치나 쉐이크 밀튼이 뭐 얼마나 브루클린 네츠에 오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캠 존슨, 도리안 피니 스미스, 여전히 벤 시몬스도 마찬가지고 트레이드 루머 혹은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자, 이적으로는 케이타 베이츠 디옵이 떠났고요. 자, 미켈 브리지스가 트레이드로 뉴욕으로 갔는데 대신에 1라운드 픽 5장을 받아왔고 잃어버렸던 휴스턴의 픽도 회수를 했고요. 지금 브루클린 네츠가 이제 미래를 또 도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음들을 쌓아놓기 때문에 저는 시즌 도중에도 브루클린 네츠가 가장 많은 트레이드 루머를 낳는 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신호탄이 미켈 브리지스를 내보내는 그런 딜이었죠. 자, 애틀랜틱 디비전의 마지막은 토론토 랩터스입니다. 자, 랩터스는 스카리 반즈와 5년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파스칼 시아캄 갔고 오지 아누노비 떠났기 때문에 스카티 반즈가 토론토 랩터스의 미래죠. 자, 그리고 이마뉴엘 퀴클리와도 5년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마뉴엘 퀴클리와는 5년에 175밀, 연간 35밀짜리 계약을 때렸는데 랩터스로 이적한 이후에 뉴욕 닉스 시절보다 더 좋은 생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직 젊기 때문에 또 계약을 맺었고요. 게럿 템플도 1년 연장 계약, 그리고 데이비어 미첼은 세크라멘토에서 트레이드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제일런 맥데니얼스가 세크라멘토로 이적을 했고요. 자, 그리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FA로 미러키로 이적을 했습니다. 1년 단년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사샤 베젠코프를 데려왔는데 다시 웨이브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베젠코프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결국 NBA에서는 적응하지 못했고 다시 유럽리그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랩터스는 애틀랜틱 디비전 나머지 4개 팀들에 비해서는 전력의 변화 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반즈와 퀴클리 체제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거죠. 자, 이제 센트럴 디비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러키 벅스인데요. 자, 미러키 벅스는 올여름이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토린 프린스와 1년 FA 계약을 맺었고 딜런 라이트 데려왔고요. 게리 트렌트 주니어와도 1년 단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게리 트렌트 주니어는 여러 팀들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았지만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시절에 함께 호흡을 맞췄던 데미안 릴라드와 함께 뛰고 싶어서 결국 미러키로 갔죠. 그리고 말릭 비즐리가 FA로서 디트로이트로 이적을 했는데 글쎄요, 미러키는 야니스, 그 다음에 릴라드, 미들턴이 있고 트레이드 루머가 있을 줄 알았던 브룩 로페즈를 또 결국 잔류시키긴 했는데 이 멤버로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의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력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았는데 일단은 소소한 업그레이드이긴 합니다만 크게 눈에 띄진 않는다라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입니다. 아이작 오코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리그에서 가장 선수 폭의 변화는 적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감독이 JB 비커스태프에서 케니 애킨슨으로 바뀐 부분이 더 크게 느껴질 정도이고 도노반 미첼과는 3년 연장 계약, 그리고 에반 모블리와는 5년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루키 지정 맥스 계약을 맺었는데 자, 이로써 도노반 미첼, 데리어스 갈랜드, 에반 모블리 체제로 지금 3, 4년 가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제럿 알렌 같은 아주 유능한 선수들이 있고 또 애킨슨 감독은 풀타임 헤드코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브루클린 네츠 시절 때도 젊은 선수들을 굉장히 또 강력한 카리스마로 잘 다뤘던 그런 지도자예요. 그래서 감독이 업그레이드 된 만큼 클리블랜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인디애나 페이서스입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파스칼 시아캄과 4년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시아캄을 또 팀의 주요 옵션으로 4년 동안 쓸 수 있게 됐고요. 오비 토핑과도 4년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벤치 자원으로서 언제든 두 자리 득점 그리고 운동 능력을 더할 수 있는 자원이고 그리고 금액이 비싸지 않았어요. 합리적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임스 와이즈먼과는 2년 FA 계약인데 개런티가 완벽하게 보장된 금액은 아니지만 도리어 또 와이즈먼에게는 동기부여도 될 수 있겠죠. 다만 리 칼라이 감독이 와이즈먼을 잘 써먹을 수 있을까? 본인 스타일이 아닌데 라는 의구심은 또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자, 제일런 스미스 FA로 시카고로 이적을 했어요. 그래서 스미스는 또 설 자리가 없었죠. 파스칼 시아캄도 뭐 들어왔고, 그리고 마일스 터너가 굳건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일런 스미스는 결국 인디애나와 짧은 동행을 끝내고 FA로서 시카고로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시카고 불스입니다. 자, 시카고 불스의 이번 오프시즌은 뭐 아리송 그 자체였어요. 잭 라빈에 대한 트레이드 루머를 흘렸지만 뭐 어린 반프로치도 없었고, 패트릭 윌리엄스 아직까지 보여준 게 많지 않은 이 선수와 무려 5년 연장 계약 때렸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5년째에 플레이 옵션을 주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는데 윌리엄스와 5년 연장 계약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인디애나의 제일런 스미스를 데려왔습니다. FA로서 3년 계약 뭐 유일하게 좀 잘한 트레이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시 기디를 또 트레이드로 데려왔는데 알렉스 카루소를 내보내는 대가로 기디 한 명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크리스 두아르테도 트레이드로 합류를 했지만 글쎄요, 큰 힘이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자, 떠난 선수는 카루소가 트레이드로 OKC로 갔고요. 더마 드로잔이 사인 앤 트레이드로 세크라멘토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 드러먼드 FA로 필라델피아 이적을 했는데 지금 팀의 근간이 2명이나 떠났습니다. 카루소와 드로잔, 그리고 드러먼드는 핵심 벤치 자원이었고, 자, 이로써 시카고 불스는 패트릭 윌리엄스, 조시 기디, 코비 화이트, 뭐 아요 도순무 이런 선수들의 활약에 기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잭 라빈과 니콜라 부세비치는 트레이드 루머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원팀으로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큰 의문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불스는 다음 시즌이 아주 험난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센트럴 디비전의 마지막 팀은 디트로이트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캠룸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리고 감독도 JB 비커스태프로 바꿨습니다. 자, 케이드 커닝햄과는 5년 연장 계약, 루키 지정 맥스 계약을 맺었고요. 시모네 폰테키오, 이탈리아 출신의 선수고 유타 재즈와 트레이드를 통해서 데려왔죠. 2년 연장 계약입니다. 자, 그리고 캡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토바이스 해리스를 조금 비싸지만 2년 계약으로 모셔왔고, 말릭 비즐리와는 1년 단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팀 하더웨이 주니어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고요. 웬델 무어 주니어도 트레이드로 데려왔습니다. 미네소타와의 트레이드였어요. 자, 그리고 폴리드, 필라델피아가 웨이브 처리를 했는데 웨이버 클레임을 걸고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버 클레임을 걸게 되면 필리가 폴리드와 맺은 계약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거든요. 이양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폴리드는 좀 많은 시간을 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떠난 선수들의 면면은 타지 깁슨이 FA로서 샬럿 이적을 했고요. 제임스 와이즈먼 역시나 인디애나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퀸틴 그라임스는 트레이드로 댈러스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떠난 선수들에 비해서 연장 계약 맺은 선수들 그리고 데려온 선수들의 면면이 조금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보다는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우스 이스트 디비전으로 가볼까요? 자, 올랜도 매직입니다. 지난 시즌 깜짝 플레이오프 진출을 따냈고요.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와 마찬가지로 집토끼를 잡는데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자, 조나단 아이작 그리고 프란츠 바그너와 5년 연장 계약을 맺었고요. 이 아이작 같은 경우에는 출전 경기 수에 따른 부분 옵션이 있어요. 하지만 프란츠 바그너는 당연히 루키 맥스 계약을 맺었고, 고가 비타제 3년 연장 계약, 게리 해리스, 모 바그너와는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KCP를 새롭게 데려왔어요. 3년 계약을 맺었고 연평균 22밀, 그리고 코리 조셉, 백업 볼핸들러이자 수비수로 쓸 수 있는 선수인데 2년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켈 펄츠가 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 잉글스가 FA로 미네소타로 떠나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선수단의 변화는 뭐 거의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잉글스가 갔고 마켈 펄츠가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KCP와 코리 조셉을 데려왔고, 그리고 로스터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감독 역시도 뭐 상당히 훌륭한 그런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랜도 매직이 당분간은 사우스 이스트 디비전에서 계속해서 리더 자리를 놓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자, 마이애미 히트는 뱀 아데바요와 3년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헤이우드 하이스미스와는 2년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연평균 5.5밀, 세컨 에이프런을 피하기 위해서 하이스미스가 어느 정도 또 합리적인 계약을 해줬죠. 자, 케빈 러브 히트로 이적하자마자 마이애미에 대한 만족감을 엄청나게 표했었는데 또 한 번 또 2년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토마스 브라이언트와도 1년 계약을 맺으면서 아데바요의 또 백업을 공고하게 만들었고요. 외부 영입은 한 명이었습니다. 알렉 벅스 1년 FA 계약입니다. 여러 가지 트레이드 루머가 있었지만 늘 그렇듯이 성사된 건은 하나도 없었고요. 대신에 켈러 마틴의 이적 소식이 좀 아쉬웠죠. 이 FA로서 필라델피아로 이적을 했는데 마이애미가 필라델피아보다 더 훨씬 좋은 조건으로 계약 규모를 제시를 했지만 퇴짜 맞았어요. 그래서 마틴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고 올랜도 로빈슨은 웨이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애틀랜타 호크스입니다. 자, 애틀랜타 호크스도 제법 큰 변화를 가했습니다. 일단 비트 크레이치와는 4년에 10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죠. 지난 시즌에 같은 포지션의 선수들이 줄부상을 입으면서 크레이치에게 많은 기회가 왔었는데 활약이 쏠쏠했어요. 자, 그리고 다이슨 데니얼스와 이젤 리델, 그리고 레리 넨 주니어, 코디 젤러는 모두 다 트레이드를 통해서 펠리컨스 유니폼에서 애틀랜타 호크스 유니폼으로 갈아입게 됐습니다. 자, 이적한 선수는 샤딕 베이, FA로 워싱턴 이적을 했습니다. 현재 무릎 부상 때문에 다음 시즌은 나서지 못하게 되는데 결국 이적을 했고요. AJ 그리핀, 이 에이드리언 그리핀 전 미러키 벅스 감독의 아들인데 아쉽게도 애틀랜타에서 보여준 게 없었어요. 그래서 트레이드로 휴스턴으로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디존테 머레이가 떠난 게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가장 큰 변화였죠. 트레이드로 뉴올리언스로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 영과 디존테 머레이의 궁합은 짧고도 굵게 실패로 판명이 났어요. 그리고 머레이가 먼저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애틀랜타는 전력의 강화 요인이 크지 않다. 업그레이드 혹은 다운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사우스 이스트 샬럿 호네츠 네 번째 팀인데요. 자, 마일스 브리지스와는 3년 75밀의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브리지스가 지금 샬럿을 대표하는 그런 스타로서 라멜로 볼, 브랜든 밀러와 활약을 하게 됐고요. 세스 커리도 아버지의 30번을 달고 또 1년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타지 깁슨을 데려왔고요, FA로서. 그리고 조시 그린은 트레이드를 통해서 합류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들어온 선수들은 많지 않죠. 이 팀의 가장 큰 관건은 라멜로 볼의 건강 회복이에요. 지난 2년 동안 거의 놀다시피 했기 때문에 라멜로 볼, 브랜든 밀러, 그리고 마일스 브리지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샬럿을 떠난 선수는 대부분 웨이브였습니다. 다비스 베르탕스, 이 선수는 슈터죠. 그리고 레지 잭슨, 트레이드 해오자마자 웨이브했고요. 브라이스 맥고엔스, 알렉세이 포쿠체프스키, 자, 이렇게 4명을 웨이브 처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떠난 선수의 면면은 크지 않고 데려온 선수도 많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이 멤버 그대로 지금 가겠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멜로 볼의 건강 회복이 혹은 건강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팀입니다. 워싱턴 위저즈인데요. 자, 워싱턴 위저즈는 리션 홈즈와 계약을 맺었고 옵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랜드리 샤미과는 1년 계약, 샤딕 베이를 FA 3년 계약으로 위저즈 유니폼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말콤 브록턴은 데니 아브디아와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합류하게 됐고요. 요나스 발렌슈나스는 사인 앤 트레이드로 위저즈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떠난 선수는 역시나 데니 아브디아인데 워싱턴을 대표하는 그런 유망주이자 워싱턴의 미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워싱턴이 데니 아브디아를 트레이드로 포틀랜드로 내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워싱턴 위저즈는 간단합니다. 빌라 쿨리발리, 알렉스 사르, 이 2명의 유럽 선수들이 터지는 수밖에 없고, 조던 풀이나 카일 쿠즈마가 트레이드 칩으로 쓰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쿠즈마를 딜로 내세운다면 반대급부로 받아오는 선수가 중요하겠고, 그리고 타이어 존스의 거취, 조던 풀의 부활 여부, 자, 이런 부분들이 또 주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동부 컨퍼런스 15개 팀의 오프시즌 선수단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서부 컨퍼런스 15개 팀의 선수단 변화, 인앤아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또 알림 설정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